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유엔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를 부여하는데요.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공항 입국장이 봉쇄되면서 특별수송, 우편 등 화물을 통한 마약 밀수입이 급증했다는데요. 마약 밀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최근 마약 사범은 30% 이상, 마약류 압수량은 6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사법 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갖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밀반입되는 마약을 반드시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은닉되어 있는 마약류라든지 총기류, 기타 사회 안전 물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마약 청정국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관세 국경을 수호하는 인천공항 본부세관의 숨은 일꾼들을 만나봅니다. 대한민국 국경을 넘어오는 어떤 화물도 이곳을 그냥 통과할 수는 없는데요. 특송물류센터입니다. 인천공항 본부세관에 있는 특송물류센터는 특송화물 반입량이 증가하면서 신속한 통관과 불법 물품 차단을 목적으로 2016년에 개장됐는데요. 코로나19 이후 해외 직접 구매가 늘면서 이곳을 통과하는 물류량이 하루 평균 8만 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특송 화물이 통과해야 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화물 내에 이상한 물건이 있는지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 물건이요? 저희 마약이나 총기, 위험 물품 같은 게 있는지 한번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을 후에 통관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의 경우 엑스레이 판별기에 투시되는 이상 음영을 통해 찾아낸다는데요. 마약류 특유의 색깔이 있다고 합니다. 마약 단속의 두 번째 관문은 저 녀석이 책임진다는데요. 마약 탐지견 RP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탐지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마약 탐지견이라서. 마약 탐지견이에요? 네. 이 친구가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새를 사냥하고 이런 견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각 능력이라든지 이게 뛰어나가지고 그런 활동을 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리트리버나 리트리버나 스프링거 스포니엘을 이용해가지고 저희 관세청은 탐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 탐지견이 되는 일 쉽지 않다는데요. 탐지견 센터에서 생후 4개월부터 8개월간 기초 훈련을 받은 후 마약 냄새 기억 훈련 등을 포함해 16주 양성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루에 몇 번 정도 그럼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친구들도 힘들고 이러니까 그래도 1시간 정도는 하고 한 30분은 쉬었다가 이제 교대로 저희가 2명이 팀을 이루니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주말이라 이제 매일 네, 돌아가면서 이제 다른 데도 많이 분포돼 있고 이제 공항 쪽에도 있고 이 화물 쪽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탐지견을 이용해서 저희가 탐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 탐지견은 사람보다 최대 100배 뛰어난 후각으로 마약을 단속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호 의심되는 화물을 발견했습니다. 시작하시죠. 화물 속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을까요? 무슨 식품 같은데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곽대사탕이요. 이걸로 위장해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마약이 사탕으로 위장해 밀반입될 수도 있다는데요. 화물 상자 안에 여러 층으로 쌓여 제대로 투시되지 않는 의심되는 물품은 엑스레이 재검사를 진행합니다.
물건이 겹치게 되면 음영이라는 게 다르게 보여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니까 물건을 펼치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다른 색상 혹은 안에 그 내용물이 은닉되어 있던지 이런 걸 좀 좀더 그러면 족발이 쉬는 거예요. 쉽다기보다 좀 더 정밀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오호, 이건 또 뭔가요? 신기하게 생겼는데요. 아, 이거 이온 스캐너 저희는 스왑이라 그러는데 이게 마약 잡아주는 그 센서 기계로서 몇 시까지 이렇게 뭐 기종마다 다르긴 한데 마약 성분이 발현될 경우 이제 알람이 울리게 돼요. 이제 알람이 울리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뭐 가니키트나 다른 수업들로 좀 더 정밀 테스트 해보고 일단 마약의 성분이 맞는지 그렇게 판단하게 되죠. 이렇게 갖다 대면은 그럼 마약 성분이 뜨는 거예요, 화면에? 그렇죠. 마약 성분이 있다면 빨간색 화면으로 바뀌면서 알람이 뜨면서 물론 안 들어오면 더 좋겠지만 나오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알림이 오게 됩니다. 이온 스캐너는 소량의 마약은 물론 마약 냄새까지 감지할 정도로 정교하다는데요. 다행히 통과합니다. 액체 용기도 꼼꼼히 조사한다는데요. 그래도 그냥 꿀 모양 용기에 그 액체 마약이랑 그 이런 화장품 용기에 알약 형태로 된 마약들이 좀 대량으로 들어온 적이 있어서 불안해. 네네. 와, 정말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갖가지 방법으로 마약류가 밀반입되고 있네요. 바느질 한 부분으로 저희가 뜯어보니까 뭐 은닉 제품이 있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길 안에 사이에 생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은닉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런 거 다 체크해야 되는 거구나. 옷을 꼼꼼하게 만져주세요. 정말 꼼꼼히 검사하는데요. 이상이 있거나 뭐 손상이 되거나 그러면 그때 연락해 달라고 안내문 없이 넣어드리고 합니다. 현행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위한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의 검사는 합법입니다. 검사가 끝난 화물은 원상태로 다시 포장하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끝난 거예요? 예, 끝나서 지금 세관 마장님께서 검사지 주셔서 넣고 이제 환자한테 가야 되니까 포장을 잘 포장을. 이제 주인 만날 일만 남았습니다. 최근 5년간 해외 직접 구매 식품이 250% 가까이 증가하면서 식품으로 위장에 밀반입될 수 있는 마약류에 더 철저하게 대응해 검사가 이루어진다는데요. 뭔가 의심되는 식품을 발견한 모양인데요. 뭘까요? 컵라면입니다. 요거는 아예 그냥 개봉을 하시네요. 아, 네. 저희 이제 안에 있는 물품을 보고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갈수록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마약류가 밀반입되는 상황이라 의심의 촉을 늦출 수가 없는데요. 가루라면, 라면 스프도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다행히 통과합니다. 다음 검사 식품은 커피인데요. 식품은 다른 물품에 비해 검사가 까다롭습니다. 이게 저희가 검사를 할 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확실하게 안 놓치게 그렇게 검사하는 게 목표라. 개봉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진짜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힘든데 해야죠. 일이니까. 이렇게 일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이 조금 많이 제일 힘드세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뭐 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거나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속상하죠. 저희는 열심히 땀을 주고 일하고 있는데 뭐 다 잡으면 더 좋겠지만 다 최대한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식품 검사는 2중, 3중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엑스레이를 통해 식품에 섞여 있을 수도 있는 마약류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의심되면은 이제 그래도 뭐
제품을 개봉해서 따로 뭐 진단 다른 시약 테스트를 해보던가 아니면 뭐 다른 마약 검출 테스트를 해봅니다. 조금 이상한 부분이 보여서. 식품은 엑스레이와 이온 스캐너를 통과해도 아직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색상이 변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색상으로 변하게 되면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거라. 네. 아, 이온 스크린으로 안 됐을 때? 네, 이온 스캔으로 해서 나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게 이 마약이라는 게 그 들어온 가루나 뭐 액체나 이런 게 이 성분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네. 정밀하게 따지자면 분석실에 분석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현장에서도 이런 키트 이용하면은 어떤 마약을 갖고 왔는지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마약 검사 키트를 이용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식품과 같은 색깔의 키트로 검사했을 때 다른 색깔이 나오지 않으면 통과합니다. 여기에는 마약 성분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아까 뭐 이렇게 흔드시던데 이게 표시가 그러면 커피가 검은색이어서 그냥 검은색으로 그대로 뜨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기 안에 다른 그 화학 약품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 약품들이 그 마약 성분과 반응해서 그 색깔이 나오는 거라서 키트마다 색상이 다 달라서 네. 저희도 해당 성분이 있는 마약으로 어떤 성분이 이온 스캔에서 의심이 된다. 그럼 그 성분이 있는 키트로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죠. 마약 검사 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분석실에 의뢰해 마약 정밀 검사를 합니다. 인천공항 본부세관 단속이 2,99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메스암페타민이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일반인들은 필로폰, 히로뽕이라고 이제 말하는 메스암페타민입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최대 마약류는 바로 필로폰인데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약 사범의 저연령화입니다. 모바일 메신저나 다크웹 등 젊은 층이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새로운 마약류가 끊임없이 생기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신종 마약 개발 속도가 너무 빨라 현장에서 따라잡기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더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자부할 수 없는 대한민국. 우리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 해당할 정도로 마약 밀수가 적었는데 현재는 인터넷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까 분석거래 물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다녀오면 공항을 나가기 전 아쉬움을 뒤로 하고 짐을 찾아야겠죠. 이 짐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미 엑스레이 검사를 마친 상태인데요. 하지만 통과 의뢰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마약 탐지견 유로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로 올라가는데요. 유로가 그냥 장난치는 것 같은데 마약을 찾고 있는 게 맞나요? 마약을 찾게 되면 뭐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신변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맡을 때는 사람 옆에서 앉아 있고요. 화물에 양성 반응이 났다 그러면은 그 화물에 앉으면서 벨트가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짐을 따라갑니다. 오호, 어느 캐리어의 냄새를 맡고 따라가다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말 마약을 발견한 걸까요? 우선 간식으로 유인해서 캐리어에서 떨어뜨려 놓는데요. 일일 훈련 중입니다. 아, 훈련이요? 예. 실제 마약을 넣어가지고 탐지견의 냄새를 알 수 있도록 해서 보상을 줘가지고 의욕을 높여주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불금을 던진 거예요? 예. 훈련에 성공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와, 진짜 찾아냈습니다.
대마초 발견. 기특합니다. 일일 훈련을 해줘야지 탐지견이 이 안에 자기가 이제 마약이라는 냄새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냄새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탐지 활동 중에 꾸준히 일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라브라도르 리트리버가 사람한테 온순하고 그리고 후학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라브라도르 리트리버를 선호하다가 스프링거 스파니엘을 하게 된 게 이게 체력이 좋고 지구력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엄청 활동성이 좋아가지고. 탐지견은 주로 반입 비중이 높은 마약류에 대해 집중 훈련을 받는데요. 최근 5년간 탐지견이 적발한 마약 밀수는 904건으로 적중률이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면 바빠지는 여객터미널 판독실입니다. 해외에서는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 꼼꼼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비행기에 도착을 했을 때 여행자들이 가져온 기타 가방을 모두 다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이라든지 우체국이랑 다르게 기탁으로 들어오는 마약들은 조금 큰 건들을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야구방망이 아닌가요? 아하, 저런. 야구방망이 속에 마약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예쁜 인테리어 벽시계인 줄 알았는데 벽시계 뒤에서도 다량의 마약을 발견해 적발했습니다. 전자담배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엔 10대까지도 너무 흔하게 하다 보니까 전자담배도 굉장히 유해한데 요즘에는 그 속에다가 합성대마를 같이 넣어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대마초를 합성대마를 이제 흡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작년에 광주 세관이 동남아에서 밀수입한 시가 5억 원 상당의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로 둔갑시켜 국내에 유통한 일당을 검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 중에 의심 물품이 발견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옐로우실 부탁드립니다. 가방 옐로우실 부탁드립니다. 정밀 판독을 하다가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색 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자택을 부착을 하면 이제 검사들을 인계를 해서 검사자가 검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 5월부터 입국 시 휴대폰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됐는데요. 비행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편해지고 세관 일꾼들은 바빠졌습니다. 선생님 가방 열어주세요. 의심 물품이 발견돼 노란색 실이 부착된 가방은 직접 가방을 열어 검사하는데요. 마약이라도 발견된 걸까요? 이건 언제 구매하신 건가요? 3년 전에 시내 백화점에서 산 거예요. 네, 국내 백화점에서 하신 거고. 네, 사용감도 많이 있으시네요. 네, 이런 경우는 네, 맞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히 쓰던 명품 가방이었네요. 네, 엑스레이 음향상 이제 고가 물품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들어있어서 개장을 진행했고요. 네, 개장해보니까 이제 이상이 없어서 네, 바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저희 마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약조사과에 인계를 하고 있고요. 안보위의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유치하고 있습니다.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명품들은 통관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공항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데요. 명품 해외 쇼핑. 양심을 지키면 쉬워집니다. 입국장에서 여행자가 물건을 찾아서 보통은 그날 이제 영수증을 제출하셔서 이제 그 검사 결과 등록한 후에 통관이 완료되거든요. 근데 그런 허가 받아야 되는 물품이라든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 다 나중에 구비해서 이쪽으로 물건을 보관해 놓은 다음에 수입 신고하시면 물건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몰래 들여온 명품 말고도 반출이 불가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동식물 검역이 합격되지 못했다거나 칼들
소리를 외국에서 많이 반입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여행 관광하시다가 집에 이렇게 장식하거나 뭐 이런 용도로 해서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 칼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세요. 국내 반입 금지 물품 뭐가 있을까요? 헌법, 공안을 저해하는 물품은 당연히 반입 금지고요. 생과실과 채소, 육류 등도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국제우편물류센터의 세관 검사장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우편물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는 물론 소위 짝퉁으로 불리는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을 검사합니다. 마약도 많이 적발되지만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반입되는 소위 말하는 짝퉁이라고 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도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없이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위를 지나가는 수많은 우편물. 작업 하나하나가 정말 세심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자동으로 분류되는데요. 위조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뭐 가방도 있고 시계, 그다음에 신발,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신발, 그다음에 의류, 그다음에 우리 생활용품 중에도 뭐 많거든요. 뭐 스타벅스라든지 그런 상표권이 등록된 제품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물품들은 전부 다 감정을 통해서 짝퉁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총 20만여 건으로 무려 800톤 가까이 된다는데요. 작년에 2018년 이후로 적발 규모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위조품은 전문가가 직접 가려낸다는데요. 위조품을 구별하는 방법이 따로 있답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이용하긴 하는데 일단 육안으로도 검사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제품의 그 질감이라든지 이런 그 가죽의 상태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후각 냄새를 이용해서도 예, 가품인 경우 이제 심한 본드 냄새들이 그 공통적으로 나고 있는데 그런 걸 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라벨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다림질이 아니라 다림집이로 오타가 나 있다는 거죠? 한글 글자에 대한 오타, 글자에 대한 오타라든지 인쇄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이런 마감 부분이라든지 이런 재봉 틀 부분이 좀 깔끔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조품으로 판정난 우편물들을 보관하는 창고인데요. 앞에서 보셨던 감정장에서 현장 감정을 했는데 감정 결과 가품으로 판정난 우편물들은 이쪽 세관에서 지정하는 지정된 보세구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곳에서 별도 보관을 하고 있다가 폐기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이 물건들은 국내로 반입되거나 해외로 다시 발송할 수는 없습니다. 와, 이게 다 한 달 새 적발된 위조품들이라는데 양이 엄청납니다. 아직도 해외 직구를 통해서 많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반입되고 있는데요. 일반 국민들이 나 하나쯤은 괜찮다는 생각으로 많이 구입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공항세관은 국내외 상표권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관세 행정뿐 아니라 마약 등 불법 유해 물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잘못 오타가 나 있네요.
있습니다.